뒤에 나와 있는 거 어쨌든 다 체크하는 거니까 빠르게 확인하도록 할게요. 6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의 문제 뭔데요? 대중문화예요. 대중문화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지, 대중문화는 역시 정치성이 중요하지 하면서 사람 이름이 엄청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6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죠. 1번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나쁘지 않죠? 대중문화라고 하는 핵심어를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누가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건 고민할 건 아니니까요. 6번에 답은 1번. 7번 보러 갈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여기는 앞에 지문에서 한번 찾으러 갈게요. 1번. 블루머는 근대화 과정에서 출현한 도시노동자 집단을 대중으로 규정하고 대중의 익명성과 이질성에 주목했다. 블루머 몇 번째 단락에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어디가 있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대충 요즘이었어. 혹시 확인을 하면 어디가 있어? 말을 못 시켰냐? 어디가 있냐? 아, 첫 번째 있었네. 여기에 있죠? 블루머는 도시노동자 집단을 대중으로 개념화했고 경제적으로 모여있는 이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서로 알지도 못하고 인명화되어 있다. 유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중의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다. 그래서 원자화된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파편적 존재로 모여있다. 그래서 6번, 7번에 1번 맞다고 확인하시면 되죠. 7번에 2번 블루머는 대중사회 구성원이 유대관계를 지니지 못한 채 원자화된 존재, 조직력을 갖지 못한다고 지금 시크해 놓은 것들 전부 다 블루머 이야기인데 원자화되어 있다, 유대관계 없다, 조직력 갖추지 못했다 얘기 다 있죠? 2번 맞는 얘기. 7의 3번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가들은 대중문화로 인해 민중이 현실에 대한 비판력을 상실한다라고 보았다. 프랑크푸르트 이야기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대중이 뭐라고 저항 정신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들 있었나? 쭉쭉쭉 따지면 여기에 있었겠네요. 어디가 있냐? 여기겠죠. 체제에 대한 대중문화는 저항의식이 형성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7번에 3번도 같은 맥락으로 저항의식이 형성되지 않아요. 저항의식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 생겨야 될 비판 정신도 당연히 없었겠지. 비판해야 마음에 안 들어 저항할 거니까요. 어서 오세요. 7의 4번 볼게요. 베넷은 옆에 단락에 있었을 텐데 대중문화가 지배계급과 민중 집단의 헤게모니 투쟁의 영역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베넷의 얘기는 여기에 있고요. 어디가 있냐? 정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베넷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헤게모니 관점에서 어쩌고 저쩌고 권력의 작동 방식이 있고 그것에 대한 지배의 영향하에 놓여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개인적 신념을 형성해서 장악하려고 하는 지배계급과 거기에 반하는 민중의 적대적 움직임이 충돌하는 지점이 정치성을 지닌 대중문화다. 이야기를 하니까 7번에 4번 맞고 7번에 5번. 베넷은 대중문화가 봉건시대 소수 엘리트 집단의 고급문화에 대항하면서 등장했다고 베넷은 정치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대중문화가 등장을 하는 게 여기 요 부분이죠. 일방적으로 위에서 강요한 것도 아니고 아래서부터 자발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지배적 요소, 과거의 자녀적 요소, 새롭게 부상하는 요소가 맞물려서 갈등을 빚는 상태일 뿐인 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5번 틀렸다고 할 거예요. 8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리비스주의에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볼게요. 적절한 거 찾는 거잖아요. 리비스주의를 비판할 거죠. 그러면 얘를 간단하게 정리하셔야지. 리비스주의 몇 번째 단락에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거 두 번째 단락에 있죠. 두 번째 단락이 얘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중문화를 인정하고 있지 않죠. 대중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뭔데? 야만스러운 무질서입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니들 다 다르고 새로운 거야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야. 유사 개별화되어 있는 애들이니까 니네들은 크게 의미 없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밑에 나와 있는 윌리엄스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느낌 구조라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문화는 특별한 삶의 감각이 있어요. 느낌 구조란 어떠한 것들이 형성된 생각과 감정의 공유 집합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구분해낼 수 있지. 공유함으로써 독특한 느낌 구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윌리엄스는 이 느낌 구조를 누가? 대중문화가 어서 오세요. 대중문화가 느낌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겠지. 그렇지 않나?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은 자신의 고유한 느낌 구조에 기반을 두고 서로 다른 것들과 구분짓고자 노력합니다. 독특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자 어떤 문화가 있다라는 건 기존의 다른 문화와 차이가 나는 특별한 것이 있다. 차이가 난다. 그것이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 윌리엄스 입장에서 리비스주의 비판하면 되잖아요. 얘는 뭐라고 그랬죠? 리비스주의는 그거 문화 아니야? 아니, 그거 문화야. 왜? 독특한 느낌 구조를 가지고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얘기 찾으면 되죠. 그게 몇 번? 3번. 대중문화가 다른 문화와 구별되는 고유의 느낌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면 정당성 있는 문화라고 봐줄 수가 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 되겠지. 괜찮을까요? 자, 이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되게 자주 반복해서 하는 말 있죠. 적절한 거 찾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써놓고 그 말에 맞는 거 찾으라고. 보기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에서 보기를 바탕으로라고 해놨으니까 지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요약은 해놔야지. 그리고 리비스주의를 비판하세요니까 어떻게? 얘도 요약해놔야지. 온통 요약 문제야 사실. 뒤에 8번 문제 보러 갈게요. 위크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의 문제와는 다르게 틀린 것 찾기죠. 그냥 생각해야 돼. 웬만하면 나머지 문제를 맞을 것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최근 다수의 미디어 복합 기업이 축구나 야구 등 주요 스포츠 경기처럼 많은 사람이 즐기는 문화 행사의 생중계 방송을 독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완전 보기만 해도 욕 나오고 와 열받는 야구를 방송 3사에서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그것도 야구를 하고 있어. 누가 그랬는데 조선통신사 걸어서 왔던 길 그 길 걸어서 어이씨 죄송해요. 마스크 안 하고 욕하고 있었죠. 시즌이 개막돼서 그런 경기를 일주일에 6번 본다고 생각해요. 힘들걸 걸? 미디어 복합 기업의 사용 영역 다각화는 21세기 들어서 급속히 진행되고 일상 영역까지 들어갑니다. 미디어 복합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경험까지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저급화와 이데올로기 조작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확인하러 가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람 이름 나오는 거 미리 그냥 옆에다가 발랑 옆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자, 확인합시다. 아놀드의 관점에서 보면 대중문화의 중독성으로 인해 미디어 복합 기업에 대한 대중의 의존이 심화될 거라고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찾으러 가면 되겠지. 두 번째 달라. 아놀드는 중독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대요. 아놀드라는 아저씨 어디가 있을까? 아놀드 아도리노 이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놀드 이 아저씨 어딨냐? 아놀드 이 아저씨. 아놀드 이 아저씨. 위에 있는 지비스. 아놀드. 네. 중독성이 강한 약물에 취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8번에 1번, 8, 여기야. 9번에 1번, 괜찮지. 2번.
아도르노 관점에서 보면 미디어의 복합 기업이 지배하는 일상적인 영역에서 획일적인 규격화가 나타날 겁니다. 아도르노는 획일화, 규격화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나쁘지 않네요. 대중문화는 외형상 차이랑 규격성을 위장하기 위한 유사 개별의 다름 아니다. 아도르노는 이야기를 하죠. 대중문화라는 건 규격성을 위장한다. 결국에 규격성이 있는 거다. 똑같은 애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러니까 9번에 2번 괜찮죠. 9번에 3번 마르쿠제의 관점에서 보면 사업 영역이 확대될수록 기존 질서의 수능성이 강화될 것이다. 마르쿠제 이 아저씨 세상 사람들은 수능하게 될 거예요. 나쁘지 않죠? 저항의식이 형성되는 걸 가로막힌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 4번 베넷의 입장에 따르면 미디어 복합 기업에 의한 이데올로기 조작이 심해질수록 대중문화에 나타나는 정치성이 약화될 거라고? 아닐걸요? 베넷은 대중문화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정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이 정치성이라는 건 누구? 권력의 작동 방식, 권력에 저항하는 지배계급과 민중의 적대적인 움직임이 충돌하게 됩니다니까 9번에 4번 정치성이 약화된다? 아니 오히려 정치성이 커질 거예요. 9번에 5번 그람시의 관점에서 해보면 그람시 아저씨 요 이름 밑에 바로 있었는데 그람시 여기 있죠? 그람시의 관점에서 해보면 미디어 복합 기업들의 일상 영역에 대한 지배가 심화될수록 규범에 따라 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영향하에 놓이니까 그 규범을 지시하는 개인적 신념이 형성될 겁니다. 지배적 헤게모니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적 신념을 형성하니까 그건 따라가겠지. 그래서 5번도 맞는 10번의 답은요. 기업과 니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찾는 건데 답은 뭐 4번이었었고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10번에 4번 이 정도로 해놓고 패스. 11번 문제는 어휘 문제였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에 나오는 요기 4, 5가 얘네 시조들은 다 해석은 돼요? 네, 그러면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그렇게 어려운 말들은 없어요. 바위 위에 서 있는 소나무가 느면한, 늠름한 줄, 반가운데, 우와, 얘는 굉장히 늠름해. 그걸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반갑구나. 나는 솔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 통상, 바람과 서리를 섞어도 여위는 줄, 살 빠지는 줄 전혀 없다. 그러니까 소나무는 통상이라고 하는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는 존재겠죠. 통이면 바람이고요. 설이면 가을이에요. 추위를 상징하겠죠. 어쩌다 봄빛을 가져서 고칠 줄을 모르는가. 요거를 이렇게 해석할까요? 어쩌다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른다. 어쩌다 봄빛을 가져서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소나무의 불변성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쪽 언덕에 심어놓은 국화. 귀한 줄 누가 알겠는가? 국화 귀한 놈인데 왜 귀한 줄 아무도 모를까? 왜 귀한가? 춘과 봄의 빛을 번배하고 물리치고 엄한 설이 혼자 피어있다. 아, 소나무는 풍상을 이겨내고요. 국화는요. 엄상을 이겨내죠. 역시 추위를 이겨내는 공통점이 있대. 어즈버 청고한 내 벗이 다만 너희가 하노라. 국화한테 벗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라일체겠지. 삼수 꽃은 무한하되 세상에 꽃이 엄청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매화를 심어놓은 이유는 눈 속에 꽃이 피어서 한빛인 줄 귀하기 때문이다. 매화꽃도 흰색이니까요. 흰눈 맞으면서 흰색 꽃을 피우고 있어. 그래서 귀한 놈이다. 역시 눈이라고 하는 시련을 이겨내는 존재로 나오죠. 어디가 있냐? 하물며 그윽한 향기를 아니 귀하다고 어찌 하겠는가? 매화는 시련도 이겨내고요. 그다음 향기도 너무 좋아. 괜찮습니까? 4선은요. 백설이 잦아든 날에 대나무를 무려 창문을 열어봤더니 온갖 꽃은 간데 없고 대나무 숲이 푸르구나. 백설이 오면 온갖 꽃은 다 사라지지만
대나무는 그거를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백설과 대나무 서로 대립되는 의미겠고 백설이랑 꽃도 대립되겠고 꽃이랑 대나무도 대립되겠지. 대숲이 푸르르구나. 어째서 청풍 맑은 바람을 받겨 흔들흔들 흔들흔들 하고 있는 와 쟤는 물 맞으면서도 바람 맞으면서도 신나서 흔들흔들 하고 있네. 요 정도 되겠죠. 밑에 나와 있는 풀벌레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다 면허 딸 수 있나? 너네 고3 되고 나이 지나면 딸 수 있지. 여기는 금방 딸 수 있나? 그치에는? 혹시 인천에 한번 다닐 생각 없어? 운전학원? 제가 가르쳤던 학원이 거기 운전학원 딸내미 하나 있고 강제로 박사 받아본 거 있거든. 내가 소개시켜주면 걔네들 무조건 50% 해줘. 대체 모르겠죠. 걔네 아버지 마음이죠. 대학 보내놓고 저 로드들로 대학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해가지고 대학 갔어도 6개월처럼 본수하다가 대학 옮겨갔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12번부터 어디가 있냐? 얘네들 그냥 쭉 확인할게요. 마지막 회니까요. 자, 근데 요즘 면허 따기 쉬워요. 너무 말 쉽게 하지 마. 알겠습니다. 말 조심할게요. 연시조는 몇 개의 시조가 하나 되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 지문은 패스. 이제 맞는 거 틀린 거 찾으러 갈게요. 이렇게 앞에로 지문 여기 보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선호가 얘기합니다. 1, 2, 3, 4수 모두 중심 소재가 초장에 제시되어 있다. 내적 통일성. 1수의 중심 소재, 솔. 2수의 중심 소재, 국화. 3수는요, 매화. 4수는 대나무. 전부 다 초장에 있죠? 선호 맞는 일. 2번. 1, 2, 3, 4 모두 중장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중장의 색채 이미지 있어요? 없어요. 있나? 없지. 있나? 이 정도는 색채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흰색. 여기에 색채 이미지 있나? 있죠. 그러니까 두 개 없으니까 누구야? 영호 얘기 탈락. 주영이 다른 수와 달리 삼수는 문장을 종결짓는 어미로 시상을 완수하고 있다고요. 삼수 어떻게? 귀하다고 어찌 하겠는가? 에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고칠 줄을 모르다니 문장 끝났죠. 하노라 문장 끝났지. 어찌 하겠는가 문장 끝났고요. 하나님 문장 끝났지. 큰일 났네. 네 개 다 문장은 끝나.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주영이 얘기 탈락. 서연이 사수는 다른 수와 달리 중장의 추운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직접 제시하지 않나? 그럼 나머지는 중장에 추워요 얘기 있다라는 거죠. 풍상 설이 추워요. 엄상 설이 추워요. 눈 설이 추워요. 여기에 추워요 얘기 있나? 없죠. 그러니까 누구야? 서연이 있고 맞고 답은 3번. 13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윽한 향기. 누구 향기인데요? 매화 향기인데요. 아 좋아지 좋아. 어디가 있어? 그윽한 향기. 아 너무 좋아. 그냥 요 정도로만 체크해 놓을까요? 그 다음 B는요. 풀비린내 내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벌레 치여서 죽인 시체들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13번의 답은 4번. A는 예찬적 태도를 부각하고 B는 글쓴이에게 현대 기계 문명에 내포된 폭력성을 상기해 줍니다. 나쁘지 않죠? 틀린 거는 4번. 14번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틀린 것만 확인해 볼게요. 답은 어디가 있냐? 2번이죠. 세상에 꽃은 참 많지만 그 많은 꽃들 다 심지 않고 굳이 매화를 심어 놓은 이유는 눈을 이기면서 피어내는 거니까. 우주 만물의 질서가 구현된 존재로서 이 꽃에 우주 만물의 질서가 있다고? 너무 오바 같은데 일단 또 한번 읽어봅시다. 온갖 꽃이 간데 없다라는 거는 누구? 눈이라고 하는 시련에 굴복해버렸기 때문인 거지. 우주 만물의 질서가 구현되지 못한 존재로서의 꽃을 아니 추워서 얼어 죽는 거랑 우주 만물의 질서가 구현되지 못한 거랑 사실은 상관이 없지. 오히려
눈이 오면 꽃은 얼어 죽는 거는 차라리 그게 우주의 질서지. 그렇죠? 그래서 틀린 얘기 2번. 됐을까요? 14번에 혹시 다른 거 하신 분들이 있을까? 다음 페이지. 15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답은 5번. 그냥 바로 패스할게요. 그 다음 16번부터 20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는 누구 이야기 할 거예요? 바이오모픽 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확인해 볼게요. 17번, 16번 문제. 매일 조금씩 늦게 오는 제가 연락하지 않아서 좀 서운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괜찮아. 연락하면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거 같고 그러면 16번의 답은요. 4번이죠. 새로운 예술 경향, 바이오모픽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철학적 배경을 제시하며 끊고 얘가 등장하게 된 철학적 배경 뭐 있는데요? 앙리 베르그송의 어디가 있냐? 첫 번째 단락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형이상학에 기반을 둔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어쩌고 저쩌고 주장한 앙리베르그송의 생명주의 사상을 철학적 배경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예술 경향이 나타내는 특징, 뭐를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이런 것들 이야기 구구절절 이어지고 있죠? 답은 17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바이오모픽 아트는 생물 형태가 지닌 유기적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승화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디가 있냐? 1, 2, 3, 4, 5 라고 했을 때 아마 17번에 1번. 바이오피 같은 생물 형태가 지닌 유기적인 아름다움을 예술로 승화했습니다. 이야기 대충 요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바이오모픽 아트는 이러이러한 것을 탈피하여 유기적 생물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예술로 승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7번 1번 맞는 얘기죠? 17번에 2번 생태주의 예술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은 원시 예술의 단순하고 유기적인 생명체 표현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원시 예술에 관심이 있었대요. 어디 있었을까? 이러한 예술가들로 하여금 자연과 생명의 근원적인 표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기에 원시 미술의 단순하고 유기적인 생명감 표현에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17번에 2번 맞는 얘기죠. 17번에 3번 바이오모픽 아트는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통한 새로운 생물 형태의 창조 가능성을 바탕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상상력,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얘기는 어디가 있을까? 여기가 있네요. 생물체의 형태라는 통념을 무너뜨리고 상상력을 유발하여 새로운 형상의 생물 형태를 창조할 수 있다는 17의 3번 맞는 얘기. 17의 4번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은 유기적인 생명의 성장 과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 현상의 가시적인 이미지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그 얘기 아닌가? 이렇게 순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17번에 3번, 17번에 4번 답은 5번이었겠네요.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은 자연의 생물체가 지닌 근원적 생명감을 드러내기 위해 외관상 형태를 주형적 요소로 활용했다고? 외관상 형태를 써먹었다고요? 여기 있네요. 외관상 표면적 형태가 아닌 이러한 것들의 성장 과정을 느낄 수 있는 형태 해놨으니까 17번에 5번 틀린 얘기였었던 거겠지. 18번 보러 갈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뭐 보기 지문에 나와 있는 거는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확인하러 갈게요. 1번 아무런 계획이나 의도 없이 손 가는 대로 그렸다. 생명체의 형태를 떠올리게 이거 손 가는 대로 그렸다라고 일단 여기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사람의 형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뭇잎처럼 보이기 합리다니까 1번 맞는 얘기지. 2번 아르프가 종이 위에 낙서하듯 그림을 그렸다. 무의식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죠. 낙서하듯이 의식하고 그린 거 아니니까 무의식적인 거 괜찮지. 4번 그림의 형태가 나뭇잎처럼도 보인다. 사람처럼 보인다. 다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괜찮지. 4번 색, 점, 선, 면 등 순수 조형 요소를 활용하여 말이 길다. 색, 점, 선, 면, 순수 조형 요소 이거 뭔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하학적 요소죠. 얘네가 기하학적 요소지. 이거를 활용하여 구체적 대상 없이도 기하학적 패턴을 읽다? 아닐걸요? 바이오모픽 이 예술가들은 기하학적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 생명체의 성장 발전 과정 여기에서 틀린 말이지. 5번 어떤 형상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자연의 생물 형태를 표상하지 않는다. 정확히 뭔지 모른다. 미완결된 형상이다. 바이오모픽의 특징이다. 맞는 얘기죠. 틀린 건 5번. 19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보기를 읽고서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라고 확인을 하고 있죠. 자연 현상이나 생물의 성장에 따라 형성된 형태를 유기적 형태라고 부릅니다. 자연의 모든 유기체는 스스로 조절되는 질서 있는 형태와 구조 패턴을 지닌 고유한 모습을 하고 있고 각각의 유기체가 보여주는 형태는 무한정한 다양성을 표출해주고 있습니다. 보기를 읽고 윗글을 읽고 반응으로 얘하고 저런 스타일의 그림하고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 답은 몇 번? 3번. 바이오모픽 아트에서 모호한 유기체의 형태를 이미지로 사용했다. 무한정한 생명력과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할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다른 거 고른 친구들 있어요? 오케이. 20번 어휘 문제 하셔야지. 됐고. 다음. 21에서 24번까지는 뭐 확인할 것들이 있을까요? 한 대씩 간만에 나오면 그냥 할만한 애들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되게 그냥 할만해요. 쉬워요라는 거 그냥 제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닌데? 라는 애들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고요. 25번부터 30번까지 또 얘네 한번 확인하러 갈게요. 이게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올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네. 어제 문득 이렇게 교재 준비하고 다른 모의고사 풀면서 느낀 건데 가나 이렇게 있으면 나 지문 먼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일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 지문이 상대적으로 쉬워. 그리고 나 지문이 조금 짧아. 시간상으로도 어떻게 하려면 나 먼저 읽어보는 게 좀 어떤가 생각이 어제 문득 들었는데 저도 한번 모의고사 계속 더 풀어보고 그게 확신이 들면 그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나는 나 먼저 읽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5번의 답은요. 5번이에요. 아, 잠깐 오케이. 25에서 30번처럼 뭐 확인할 것들이 있어요? 28번. 28도? 아 28번? 오케이 확인할게요. 아마 그림 나오는 애일 거예요. 이렇게 자 28번 넘어가기 전에 나를 먼저 읽을 건데요. 28번 해결하기 위해선 나의 세 번째 단락 여기 읽고 가야 돼요. 여기 읽고 뒤로 갈게요. 물방울의 표면이 공면이기에 평행하게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광일지라도 그 입사각은 태양광이 물방울 표면에 어떤 지점에 입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물방울의 표면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시다. 태양광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굴절, 반사, 굴절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굴절 이런 식으로 해. 똑같은 태양빛 평행으로 들어오지만 어느 부분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오케이.
어디가 있냐? 어느 지점에 입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태양광이 굴절률에 따라 여러 각도로 분산이 되며 무지개색의 띠를 만들더라도 그중 특정 각도에서의 전달되는 한 가지 빛만 볼 수가 있다. 쿵쿵 튕겨서 여기에서 빨간색 나와. 여기에 들어가서도 이쪽으로 빨간색 나와. 근데 사람 눈에 들어오는 건 예를 들면 얘만 눈에 들어올 수 있다. 빨간색. 얘는 사람 눈에 안 들어오고 똑같이 굴절했지만 눈으로 관찰 가능한 세계띠 중 가장 적게 굴절하는 적색 빛은 태양광이 입사한 데서 42도를 이루는 각도에서 관찰자의 눈에 들어오고 굴절률이 큰 보랏빛은 40도 정도의 각도에서의 관찰자의 눈에 도달한다. 아마 헷갈렸던 포인트는 여기일 수 있어요. 이게 45도인데, 42도고 40도인데 왜 42도를 굴절률이 적다라고 했지? 라는 것들. 거기가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냥 지문에서 그렇게 주니까 맞다고 생각해야지. 혹시라도 이거 오타 아니야? 헷갈린다 하니까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 빛은 태양광과 평행한 가상의 선을 밑변으로 한 수직 시야각에 대해서도 같은 값을 지니게 되는데, 어머, 여기는 뭐 굴절하고 반사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뜬금없이 누구 이야기라고 있어요? 수직 시각 시야각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수직 시야각에 대해서도 같은 값을 지니게 돼서 관찰자는 자신의 42도에 있는 물방울은 적색으로 보고, 40도 수직 시야각에 있는 물방울에서는 보라색 빛을 관찰합니다. 관찰자가 움직이는 경우 그 움직임에 따라 또 다른 물방울로부터 빛이 도달합니다. 움직이며 무지개를 본다면 실제로 움직일 때마다 다른 무지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위치에 따라 무지개 모양이 다르게 보여요. 이게 포인트인 거죠. 요 말 써먹는 복이 하나 있었을 텐데 이렇게 28번 한번 보러 갈게요. 아까 읽었었던 그 지문에 정보 싹 다 써먹으러 가야지. 밑에 거 한번 읽어보러 갈게요.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와 C, B와 D의 굴절률은 서로 같고 A, C, 생각해야지. 같은 색. 무슨 색인지는 아직 몰라? B, D, 같은 색. 굴절률이 가는 40도, 나는 42도래요. 답 나왔죠? 40도면은 뭔데? 보라색 아닌가? 그러면 AC 보라예요. BD는요, 42도. 적색. 일단 또 써놔야지. 그 다음, 물방울 A와 B는 관찰자의 수직 시야각에 42도, 40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해됐죠? 자, 뭐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되겠고, 그러면 또 뭐 쓸 거 있을까? 굴절되고 반사되고 그 다음에 A 가가 이렇게 들어오는 각도 작으니까 가가 40도, 나 42도,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됐을 거고, 그 다음에 A하고 C하고 같은 색이고, A하고 C하고 같은 색이고, 보라, 보라, 적색, 적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빛이 내 눈에 다 들어오면 무지개가 두 개로 보이겠지. 그렇지 않을까? 빨주노 초판하고 빨주노 초판하고 그럼 또 생각해야죠. 뭐 이 네 개 중에 빨주노 초판하고 적색 보라색 네 개 중에 두 개만 내 눈에 들어오겠네. 일단 생각을 해놔야지. 자, 밑에 거 보러 갈게요. 1번 A는 어디가 있어? 빛이 공기 속에서 진행할 때 감속되는 정도가 B 빛에 비해서 크겠고, 보라색. 보라색은 감속되는 정도가 적색에 비해 크겠고, 그러니까 보라가 감속이 많이 된대요. 그런 얘기 있나? 있었을걸요? 여기 감속이 클수록 굴절률이 큰 굴절률 큰 거 아까 얼마 있었어? 42도 있었죠. 굴절이 어디가 있는지 쓰면 안 되죠.
감속이 크면 굴절률이 크고 빛의 색깔이 다른데 적색은 굴절률이 가장 작고 보라색은 굴절률이 가장 크다. 자, 이제 밑에다 쓸 거예요. 굴절률 밑에다가 뭐라고? 감속. 보라 밑에다가 또 감속. 이라고 씁시다. 보라의 굴절률이 작아. 굴절률이 크면 감속이 큰데 그러면 적색은 감속이 조금 되는 거지. 보라는 굴절률이 커. 왜? 감속이. 그러니까 감속되는 걸로만 따지면 보라색이 적색보다 더 많이 된다는 얘기죠. 보라가 적색보다 감속이 더 많이 돼. 보라가 감속이 많이 돼. 보라가 감속이 되는 정도가 크게 보여. 1번 맞는 얘기지. 됐어요. 관찰자는 B와 C 사이에 소직 시야각에 있는 물방울을 통해 무지개를 볼 수가 있겠고 나쁘지 않죠. 이 무지개라는 게 태양빛이 물방울에 들어가서 반사되고 굴절된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 태양빛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반사시키고 굴절시키는 물방울이 있어야지. 이거는 맞는 얘기지. 3번 B와 D는 굴절률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두 빛은 관찰자의 눈에 동일한 정도로 지각되겠군이라는 말은 B하고 D하고 전부 다 뭐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쵸? 근데 굴절률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진다라고 분명히 얘기 있었죠? 이거 다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지. 애매한데요? 나머지도 봅시다. 물방울이 거치며 빛이 꺾이는 정도는 그 세 글자로 줄이면 뭐? 굴절률이지. 그렇지 않나? 굴절률은 B, 보라가 B, 적색보다 더 큰 겁니다. 맞는 얘기죠. 같은 물방울에서 나왔더라도 C보다 굴절률이 작은 빛은 C면은 뭔데? 적색 아니었나? 그렇죠. C면은 적색. C면은 글씨 적색. 40도죠. 작은 거. 40도보다 작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게도. 이건 나쁘지 않죠. 얘는 약간 추리해줘야 돼요. 왜? 우리 눈에 비치는 건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인데 각도가 40도에서 42도 사이에 있는 애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냥 생각해야지. 40도보다 작은 애들 내 눈에 안 들어온다. 42도보다 큰 애들 내 눈에 안 들어온다. 가시광선의 굴절률은 40에서 42도구나 생각하면 5번 맞는 얘기지. 그래서 틀린 얘기 3번. 괜찮아요. 29, 30번은 됐어요? 네. 31번, 34번 요 사이에서의 누구냐? 고개사에서는요. 뭐 확인할 거 있을까? 34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있다고 내가 삶이 풍요롭다고 너무 유세 부리고 그러지 마. 너무 불쌍하지 않냐? 내가 대구 사는, 부산 사는 변호사 집인데 누가 식구 하나를 건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험순원이야.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기분이. 배울까? 옛날에 유퀴즈에 얘네들이 그 어디지? 연대 앞에 막 하숙집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백발 할머니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할머니가 옛날에 동주 오빠가 우리 집 하숙생이었어요. 그러는 거야. 윤동주.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했을까? 그때 그 할머니가 동주 오빠 짝사랑했을지도 몰라. 잘생겼거든. 늘 얘기하지만 어떤 기분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잘생겼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나의 인연 소중히 여기고 얘 말고 더 좋은 인연이 있겠지. 그런 생각. 아니에요. 인연은 늘 열려 있어요. 집착하고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이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확인하러 갈게요. 내가 안댁에서 주인 집에서 아침밥 먹고 난 다음에 점심 겸 아침 해 먹어야 하는 현실을 그만이라며. 여기에서 주인 집이 밥 먹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밥 먹을 수 있어. 그러면은 뭐 어때? 뭐 나쁘지 않은데 not bad 이런 느낌인 거지. 여기 이 아저씨는 체념하는 것에서 뭐 좋아 체념이라고 칩시다. 피난지의 비참한 현실을 겪고 있는 나의 절망 아니야 절망적이지 않아.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도지. 그래서 틀리죠. 이거 몇 번이라고 했었어요? 5번. 나가 자신의 가족을 자 황순원 고계단의 어린 비애로 나는 이들의 단장입니다 라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쇼하는 걸지도 몰라요. 쇼해서 몇 푼 얻어서 사는 그 존재지. 자전적 서사 양식을 채택하고 있어. 여기죠 포인트 단어. 내 얘기야. 이 주인공 여기 황순원이거든. 내가 황순원이라고. 내가 내 얘기하는 거야. 자전적 서사 양식을 채택하고 있다. 나쁘지 않죠. 도대체 저 뜬금없는 자전적 얘기 어디에서 나오니까요? 여기요. 자신을 소설 속 등장인물로 직접 호명해서 내가 내 얘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 요 말 그대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5번 맞 34번까지 또 확인할 거 있을까요? 오케이 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